나는 그날 우리 집 거실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만지작거리다 그 사진을 봤다. 아빠의 얼굴이 그 낯선 아이의 몸 위에 겹쳐진 그 끔찍한 장면이. 그리고 아내가 그걸 알면서도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변호하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나는 즉시 이혼을 선언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세상을 무너뜨리는 독극물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안,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회사에서 일찍 돌아와 아내 지은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려 했었다. 지은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핸드폰을 빌려 날씨 앱을 확인하려 했다. 여보, 폰 좀 빌려줄래? 그녀의 대답은 밝았고 폰은 내 손에 떨어졌다.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갤러리 폴더가 열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폴더. 호기심에 클릭했다. 거기엔 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웃는 그녀,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시아버지. 하지만 그중 한 장, 날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게 달랐다. 흐릿하지만 선명한 아이의 몸이 드러난 사진. 그리고 그 위에 포개진 시아버지의 손완이, 그건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의 흔적이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려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여보, 무슨 일?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 이 사진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간 그녀는 폰을 빼앗아 들고 폴더를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건 오해야. 삭제됐어. 왜 그런 걸 봐? 그녀의 변명은 더 나를 자극했다. 오해. 이게 오해야? 아이를. 내 아빠가.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누군가의 함정일 수 있어? 아빠가 왜 그래? 아빠는 나한테 최고의 아빠였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최고의 아빠? 그 최고의 아빠가 아동 성범죄자라면? 나는 지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너 이걸 알았어? 언제부터? 그녀는 고개를 피했다. 눈물이 흘렀다.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됐어. 하지만 아빠가 아니라고 믿어. 증거가 조작됐을 거야. 경찰도 무죄로 봤잖아, 무죄. 내 머릿속에 경찰서의 냄새가 스쳤다. 시아버지, 김만수 씨, 은퇴한 공무원, 지은의 자랑거리였던 그 사람. 5년 전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다. 지은은 그때도 변호했다. 아빠는 피해자야. 누군가 원한이 있어? 나는 그날 밤 집을 나왔다. 호텔로 가서 혼자 앉아 그 사진을 떠올렸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돌아와. 이야기하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혼하자. 내일 변호사 만나.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 일로 우리를 버린다.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버려진 쪽이었다. 배신당한 쪽이었다. 지은은 나와 결혼한 지 3년. 우리는 완벽한 부부였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충성심은 나에게가 아니라 그 괴물에게 향해 있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 비싼 커피 냄새가 나는 곳. 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혼은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힘들다. 이미 지옥이었다.
지은에게 서류를 보냈다. 그녀는 거부했다. 이혼 안 해, 너 없인 못 살아. 그 말은 더 화를 돋웠다. 그녀의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나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가족을 배신할 순 없었다. 나는 법정으로 갔다. 재판 과정은 고통이었다. 지은의 눈물, 그녀 어머니의 탄원, 그리고 시아버지의 무죄 주장. 하지만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 사진, 그리고 더 파고들었다. 조사하다 보니 시아버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20년 전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사건. 피해자가 자살한 소녀. 증언은 묻혔다. 돈으로. 영향력으로. 그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힘을 가졌다. 지은은 여전히 변호했다. 아빠는 착해. 너처럼 차갑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차갑다. 나는 불타고 있었다. 이혼이 성립된 날, 법정 밖에서 그녀를 봤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 후, 나는 혼자 살았다. 작은 원룸, 한강이 보이는 곳, 매일 밤, 그 사진이 꿈에 나왔다. 아이의 눈빛, 시아버지의 미소. 지은의 변호. 왜 그녀는 나 대신 그를 택했나? 사랑. 가족의.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심리학 책을 읽었다. 배신의 심리. 사람의 충성심은 혈연에 묶여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끈을 터였다.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법이 실패한 곳에서 내가 대신할 테다. 이혼 후 첫 번째 만남은 우연이었다. 아니, 내가 계획한 거였다. 지은의 직장 근처 카페.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다. 서울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30분 후 그녀가 나타났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긴 머리, 가벼운 미소.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여보. 아니, 오빠. 그녀는 그렇게 불렀다. 과거형. 나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잘 지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왜 연락했어?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 봐의 시아버지의 또 다른 과거. 그녀의 손이 떨렸다. USB를 받아들고 카페의 노트북으로 열었다. 거기엔 더 많은 사진, 증언 녹음. 15년 전 한 소녀의 증언. 김만수 아저씨가. 나한테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조작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속삭였다. 조작. 내가 아는 그 아빠가 정말 무죄일까? 왜 경찰은 증거를 무시했지? 돈. 내 가족의 영향력. 그녀는 울었다. 아빠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엄마가 아프고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다 키웠어. 너는 모르잖아. 그 고통을. 고통. 나는 비웃었다. 내 고통은? 내가 나를 배신한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배신. 나는 너 사랑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순 없어. 그 말은 나를 더 자극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가 내 가족을 무너뜨리게. 공정하게.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무슨 소리야? 제발 그만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아야 한다. 논리적, 체계적. 나는 사설 탐정에게 돈을 지불했다. 시아버지의 은퇴 후 생활을 추적하라. 결과는 충격이었다. 그는 여전히 봉사라는 이름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드나들었다. 자원봉사자. 아이들과 가까이. 그 사실이 내 피를 끓게 했다. 이 새끼가.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 단계는 언론. 하지만 서두를 순 없었다. 지은을 먼저 흔들어야 했다. 한 달 후, 나는 지은에게 또 연락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왔다. 공원 벤치, 가을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더 야위어 있었다. 오빠, 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나는 웃었다. 다시. 내 아빠가 무죄가 돼야지. 그녀는 화를 냈다. 아빠 일 그만 팍. 너 때문에 다 망가져. 이 망가진다. 이미 망가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더 아파. 하지만 너는 선택했어. 그 괴물을.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괴물. 아빠는 내 영웅이야. 그날 밤 나는 시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부산의 작은 마을, 지은의 고향. 은퇴한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살았다. 어두운 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를 지켜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그림자.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안에 숨겨진 짐승을. 다음 날, 나는 익명으로 지역 경찰에 제보했다. 김만수, 과거 성범죄 의심. 증거 첨부. USB의 일부.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 대답에 나는 분노했다. 법은 약했다. 그래서 내가 나설 차례였다.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빠, 아빠 집에 경찰이 왔어.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이제 내 아빠가 진실을 마주할 때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미쳤어. 우리 가족을 파괴해. 파괴. 그것이 바로 복수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소셜 미디어. 익명 계정으로 시아버지의 과거를 폭로. 사진 블러 처리. 하지만 증언은 그대로. 포스트가 퍼지기 시작했다. 댓글, 이런 사람이 왜 풀려났지? 아이들 보호해야 해. 지은이 다시 왔다. 내 원룸 앞.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제발, 그만. 아빠가 자살할지도 몰라. 자살? 그 소녀도 자살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내 아빠가 그 소녀를 죽였어. 직접은 아니지만 그 트라우마로.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이야. 나는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 순간 동정심이 스쳤다. 하지만 복수의 불꽃이 더 컸다. 늦었어. 이제 시작이야. 폭로가 퍼지면서 시아버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산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다. 김만수 아저씨, 그랬대. 비웃들이 피했다. 아동센터는 그를 추방했다. 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지은은 나를 탓했다. 오빠 탓이야.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진실 때문이야. 내가 숨긴 그 진실. 그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너는 악마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아니, 복수는 그녀에게가 아니었다. 시아버지에게. 하지만 지은은 피해자였다. 아니, 공모자. 그녀의 변호가 그를 보호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컨트롤하세요. 상담사는 말했다. 하지만 컨트롤. 이건 정의였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시아버지의 재판 기록을 샀다. 돈으로. 변호사의 비밀 서류. 거기엔 숨겨진 증언이 있었다. 3명의 피해자. 모두 미성년. 김만수가. 반복적으로. 오지은은 그걸 알았을까?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날, 나는 부산으로 갔다. 시아버지의 집 앞. 그는 문을 열었다. 늙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구나.
지은 남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이 한 짓, 그는 웃었다. 증거 없어. 오해야, 오해. 그 미소가 역겹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내가 증거를 만들 테니까. 그는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했다. 익명으로. 그의 일상을 기록. 지은이 부산으로 왔다. 오빠, 여기서 뭐해? 그녀는 놀랐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산책했다. 바다 쪽으로. 파도가 치는 그곳. 너한테 물을게? 왜 변호했어? 정말 몰랐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몰랐어. 처음엔. 하지만 알게 된 후, 아빠가 울며 사과했어. 한 번의 실수라고. 믿고 싶었어. 실수. 아이를 상대로. 나는 소리쳤다. 그 실수가 생명을 앗아갔어. 그 소녀는 죽었어.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 나 이기적이었어. 그날 우리는 화해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복수는 단계적이다. 다음은 그녀의 어머니, 지은의 엄마,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 시아버지 일하세요. 그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하지만 가족이야. 용서해야 해, 용서? 그 단어가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병실을 나와 더 큰 계획을 세웠다. 언론사,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아동 성범죄자, 여전한 활동의 기사가 나왔다. 전국 뉴스. 시아버지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TV에 나왔다. 나는 무죄야. 누군가의 음모의 그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그걸 보며 울었다. 봐, 아빠가 고통받아. 나는 TV를 껐다. 고통.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아. 은의 분노는 이제 그녀에게도 향했다. 왜 그녀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나? 사랑. 아니, 두려움. 가족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나는 그녀를 테스트했다. 아빠를 고발해. 진실을 말해. 그녀는 거부했다. 못해. 그럼 가족이 끝나. 그 후 나는 홀로 움직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모임. 그곳에서 그 소녀의 누나를 만났다. 채팅으로. 김만수 때문에. 여동생이 그녀의 고통이 내 걸 증폭시켰다. 우리는 동맹이 됐다. 증언을 모았다. 더 많은 피해자. 시아버지의 과거가 쌓였다. 나는 법정으로 다시 갔다. 이번엔 민사소송. 피해자 대리. 돈은 내가 냈다. 재판날, 지은이 증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거짓 증언을 했다. 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내 사랑은 죽었다. 배신의 완성. 재판은 지옥이었다. 법정의 공기, 변호사들의 말싸움. 시아버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증언자들이 나왔다. 3명의 여성, 이제 어른이 된 김만수 씨가. 저를, 그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뒤에서 울었다. 재판 후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만든 거야? 숨긴 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사고를 쳤다. 아니, 일부러. 시아버지의 차를 추격하다가 가벼운 충돌. 경찰이 왔다. 음주. 아니면 고해. 나는 구연이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복수는 이제 물리적이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그의 재산. 은퇴금, 부동산. 나는 세무사를 고용했다. 탈세 증거를 찾았다. 10년 전, 뇌물. 공무원 시절. 그게 터지자
검찰이 움직였다. 김만수, 구속. 지은의 전화가 폭발했다. 아빠 잡혔어. 내 탓이야. 그녀의 절규. 나는 침묵했다. 공정해. 법이 한 거야. 하지만 법이 아니었다. 내가 밀어붙인.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부엌 칼리나는 놀라지 않았다. 해봐. 그게 내 복수라면. 그녀는 떨며 칼을 떨어뜨렸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사랑했잖아. 사랑. 그 단어가 아팠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래, 사랑했어. 그래서 더 증오해.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탐했다. 절박한 섹스. 분노와 욕망이 뒤엉킨. 아침에 그녀는 갔다.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구속 수사에서 더 많은 게 나왔다. 새로운 피해자. 지은의 사촌 동생. 12살 때 지은은 그걸 알았다. 언니. 미안해. 그녀의 고백. 이제 그녀도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아니, 이용했다. 아빠를 고발해. 내 증언으로.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경찰서로 갔다. 아빠가 사촌 동생한테 그 증언이 재판을 뒤집었다. 시아버지는 종신형.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나는 속삭였다. 아니, 당신 때문에. 지은은 법정 밖에서 쓰러졌다. 다 끝났어. 우리 가족. 복수의 고조.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밤마다 악몽. 내가 괴물이 된 기분. 지은에게서 연락이 끊겼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암이 악화. 장례식에 갔다. 검은 상복 차림의 지은. 그녀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갔다. 미안. 그녀는 소리쳤다. 미안. 내가 다 망쳤어. 장례 후 나는 혼자 마셨다. 술집에서. 내가 과했나? 바텐더가 말했다. 복수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동지들. 옛 공무원들. 그들이 나를 위협했다. 입 닥쳐. 익명 전화.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 책. 내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배신의 가족. 출판사의 제안. 베스트셀러 될 터. 지은은 그걸 알았다. 제발 출간하지 마. 그녀의 탄원. 나는 거부했다. 진실이야. 내가 숨긴. 책 출간 전 지은이 사라졌다. 그녀의 직장, 친구들. 아무도 모른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 당신이 복수 중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녀를. 아니,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내 분노가 그녀를 밀어냈으니까. 수색이 시작됐다. 서울 저녁. 나는 홀로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일기장. 숨겨진 곳에서 찾았다. 오빠를 미워해. 하지만 사랑해. 아빠 때문에. 나도 범죄자야. 그 일기에서 그녀의 고통이 보였다. 어린 시절, 시아버지의 손길. 그녀도 피해자였다. 아빠가. 나한테도 그 문장. 내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지은은 변호한 게 아니었다. 부정하려 한 거였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지은아. 미안해. 그녀를 찾기 위해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직장 그만, 돈 다 썼다. 사설 탐정 다시 고용. 그녀는 제주도로 갔다. 작은 펜션. 바다를 보며
나는 비행기로 날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그녀는 열었다. 야위고 눈이 퀭했다. 왜 왔어? 죽이고 싶은가 봐에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 고통을 몰랐어. 이 그녀는 웃었다. 쓰라린 미소. 이제 알았어. 나도 피해자야. 아빠가. 나부터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10살 때 반복된 학대. 엄마는 알았어. 하지만 침묵했어. 가족 유지 위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부끄러워. 그리고 너한테 짐이 될까 봐. 그 순간 복수는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늦었다. 시아버지의 재판은 끝났고 책은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하지만 제목 바꿨다. 숨겨진 트라우마. 내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지은은 책을 봤다. 고마워. 오빠,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러나 복수의 그림자는 남았다. 시아버지의 동지 하나가 지은을 납치했다. 내 남편 때문에 협박 전화. 돈 내놔. 아니면 나는 돈을 모았다. 하지만 함정이었다. 경찰과 함께 갔다. 구출 작전. 어두운 창고, 제주 외곽. 총소리. 그 동지가 쏘다 총에 맞아 죽었다. 경찰의 총에 지은은 구출됐지만 트라우마 재발. 다시. 그 공포. 나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정신과 PTSD 의사의 진단. 그녀는 나를 탓했다. 내 복수가 이 모든 걸 맞았다. 내 결정이 후과를 불렀다. 우리는 헤어졌다. 이제 각자 살아. 이 그녀의 말.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끝에서 공허. 1년 후 서울의 봄. 나는 카페에서 책을 썼다. 두 번째 책 용서의 대가. 복수 후의 삶. 지은은 제주에 남았다. 치료 중 가끔 연락. 오빠, 건강히 지내? 나는 그래라고 답했다. 시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죽었다. 자살. 소문에 따르면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로당해. 아이들의 원한. 공정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잃은 것들. 지은과의 사랑, 내 평화.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자원봉사, 아이들을 도왔다. 그곳에서 만난 소년. 아저씨, 감사해요. 그의 미소가 나를 살게 했다. 지은과 재회했다. 제주에서. 바다 앞. 오빠, 용서할래? 그녀의 손 나는 잡았다. 나부터 용서받아.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결혼은 아니었다. 친구로. 상처를 공유하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파는 영원했다. 내 결정, 불가역. 지은의 눈빛에 여전한 그림자. 아빠.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 나는 안심시켰다. 내 탓 아냐. 삶은 계속됐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강연했다. 배신과 용서, 청중의 박수.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그 3년 전, 그 사진.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복수는 불꽃이지만 죄도 남긴다. 공정함은 차갑다. 하지만 사랑은 따뜻하다. 지은과 나는 그 죄 위에서 새로 피어나려 한다. 영원히. 모른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깨지지만 다시 맞출 수 있으니까.